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21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1이라는 숫자의 중요함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달걀이 엄마 품에서 30도를 유지한다 그래요. 30도를 21일간 유지를 해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인간의 몸도 어떤 습관이 21일간 계속 반복되면 자기 몸이 그것을 인지해서 몸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요. 21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그러할진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인성인문학 21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몸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행동이나 정신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성공식 첫 번째 기둥,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사춘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춘이라는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청춘은 태를 바꿔서 완성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이 여러분 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은 7을 주기로 남성은 8년을 주기로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남녀 7세 8세가 제1사춘기 그리고 제2사춘기가 14세 21세 남자는 16세에서 24세 이런 순서로 쭉 일생이 지속되는데 오늘 제2사춘기인 14세 21세 16세 24세 사이에 그리고 28세 32세까지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교육을 받는 시기고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시기이며 학문, 물어서 배운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왜 그래요 라고 물어서 배운다 하여 노하우를 3세, 7세 사이에 배웠다 그러면 이 교육의 시기에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서 배우는 시기라 해서 노와이 시기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교육, 그릇, 학문, 노와이 시기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함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사춘기 진정한 변태 기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변태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단어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변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변태가 되실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제2의 사춘기입니다. 제1사춘기가 3세에서 7, 8세까지이고 이 기간을 보육, 지켜서 기른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짐승으로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지켜서 기른다. 보육기간이라고 했고 버릇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기초 행동이 되는 노하우를 배우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제1사춘기를. 그럼 제2사춘기는 남녀 7, 8세에서 28세, 32세까지인데 이 과정을 교육기간이라 그러고 그릇을 형성하는 기간이다. 제1사춘기에 배운 버릇을 왜 그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라고 이유를 물어서 습득하는 기간, 노후 Y의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2사춘기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현저하게 구분되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의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밥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거 본 적 없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둘이 결혼한다고 또 학교 간다고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결혼식하는 거 여러분 짐승 세계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의례라고 하는데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절차가 사람에게는 의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의례를 크게 관혼상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혼상제의 의미는 관례, 계례로 표현되는 남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너는 지금부터 어른이다. 사회가 너를 어른으로 인정하니 너도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거라 라고 일종의 사회와 자신과의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성인식이라고 하고 남자의 성인식을 관례, 여자의 성인식을 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례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상례는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내는 예식, 그리고 돌아가신 후를 다시 생각하면서 지내는 제례, 제사, 의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혼상제의 큰 줄기인데요. 보십시오. 7,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죠. 참 정감 어린 광경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입학식을 거행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남녀가 너는 오늘부터 성인이다라는 의미로 관례와 계례를 지내는 모습이고 요것을 거친 후에 남녀가 혼례라는 의식을 거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이세를 생산하는 인간사 의례 과정 중에 제2사춘기에서 요 세 가지 행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이 사회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야 되는 의례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2사춘기를 진정한 변태 기간이라고 표현을 다시 한번 하면 이때 성인식을 거행하는데요. 남녀 15세에서 20세 사이를 이거 거행을 하게 돼요. 이거를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차트에서 본다 그러면 여성 14세, 남자 16세가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데요. 그의 의미는 청년이 되었음을 사회가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정신과 행동 세계의 지침을 전달하는 의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너희는 성년으로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준다.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갖추어라라고 주변 어른들이 알려주는 행사인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재는 이 성년식을 단순한 행사로 많이 치르게 되고 그 행사 뒤에 따라야 될 이러한 행동과 정신세계를 갖춰라라는 정신세계의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전달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박완순 인성인문학, 박완순 인성 TV를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틀을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란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어리석은이의 준말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는 컸는데 아직 정신세계에 기본 틀이 없다. 어리석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 어른으로 간다라고 하니 이러한 모습과 정신세계를 갖춰라 라고 사회가 그 아이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변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변태의 기간을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변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나와서 매미가 돼 태를 바꿨죠. 변태예요. 올챙이가 모습을 바꿔서 개구리가 돼 애벌레가 태를 바꿔서 나방이 되죠. 그게 뭡니까? 태를 바꿨다 그래서 변태라 그러는데 동물들, 짐승들은 태를 바꿔도 정신세계는 그대로이고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정신세계는 본능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변태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몸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 변태를 우리는 거래적 변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거래적 변태라 그래. 육체적 성숙이 따라오면서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껍질을 벗고 즉 어린이의 모습에서 뼈가 굵어지고 키가 크고 여인들은 새로운 육체적인 변화가 기능의 변화가 생기고 남자아이들은 수염이 나고 시작하는 외형적 변태가 오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성숙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태가 돼요.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변형된 모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태의 바뀜을 변형적 변태라고 합니다. 변형적 변태. 즉 변태는 거래적 변태와 변형적 변태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만이 변형적 변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너 변태냐? 그러면 다들 기분 나쁜 의미로 그 단어를 해석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변태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 나는 정신적 성숙까지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변형적 변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 완벽한 이해를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변형적 변태를 갖추는 시기가 인생의 제2사춘기인 것입니다. 이때 남자, 여자에서 남성, 여성으로 바뀌는 시기가 제2사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신적 성숙의 뿌리가 뭐냐? 이때고 인성교육으로 가는 기본 틀을 성인식을 맞이하는 남자, 여자에게 이러이러한 인성공식의 기본 뿌리를 갖춰라 라고 이 사회의 어른들이 그 상징적 의미의 선물로 그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태 과정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도 탄생을 했죠. 탄생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몸이야. 하지만 정신세계가 아직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이 어린이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이가 안혼상제, 우리 사회의 네 가지 큰 의례를 거치고 학교를 통해서 교양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생활의 정신과 행동세계의 기본 틀, 즉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 되는 전체 과정을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박완선 인성인문학 제1편에 설명되어 있으니 혹시 복습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남자 아이라 그래. 어리석은 남자 어린이를 남자라 그래. 자가 어린이 자자 아닙니까? 이 남자 아이가 자라서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 되었다. 그거를 남성이라 그럽니다. 남자 아이가 자라서 일가견이 갖춘 어른이 되면 남성이라 그래요. 여자 아이가 자라서 여자 어른의 생각과 행동 체계를 갖췄을 때 우리는 그분을 여성이라 그래.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입는 옷을 남성복, 여성복이라 그러지 남자복, 여성복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시내를 다니시다가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라고 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 그러죠. 왜? 그 화장실에는 어른도 어린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남성, 여성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더 있다. 그러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단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한 가지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고체계 틀을 갖춘 어른이 공통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성을 갖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의 공통점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성도 여성도 다 사람이죠. 그래서 합쳐서 만든 단어가 인성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뜻이 인성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변태가 완성됐을 때 그 인성이라는 단어를 그한테 부여해서 청춘의 끝자락 28, 32세가 됐을 때 학교에서 그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을 남성, 여성, 즉 인성을 갖춘 존재로 사회에 내보낸다. 이것이 학교의 임무이기도 해요. 청춘의 마지막 완성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 아이가 관례, 계례, 남성, 여성으로 가는 길목에 성인으로 인정받아서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폼이 있죠. 어른이 갖춰야 될 기본 폼이 있으면 그 폼을 보십시오. 폼을 담아. 그래서 인폼이라 그래. 인포메이션 정보란 요 뜻입니다. 성인식 때 우리 사회의 기존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성인식의 대상인 그 남자 여자아이에게 전달 체계를 통해서 본보기 인성 공식을 그 애한테 전해야 돼. 폼을 담아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컨폼, 따라하기란 뜻이에요. 따라해요. 그 다음에 따라하다 보면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걸 수행한다 그래. 혼자 수행을 하다 보니 수행하는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이 아이는 이렇게, 저 아이는 저렇게 하게 되면 같이 살아가는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으니 어느 일정 범위, 어느 한도까지는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자. 그것을 우리가 이런 틀에 집어넣어서 함께 배우고 그걸 몸에 익히도록 하자 해서 그 아이에게 통일된 생각과 행동을 준다. 그래서 폼을 유니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폼을 통일한다. 그래서 유니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복, 단체복이라 그러죠. 유니폼을 그 아이에게 입힘으로써 야, 너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직 어른은 아니다. 그러니 행동과 생각 체계를 이렇게 통일하자 해서 통일하는 시기, 요게 언제입니까? 요게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복이라는 걸 입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어른들이 전해주는 지식과 지혜의 틀을 일단 기본 통일된 양식과 행동을 갖춘 뒤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발전을 해요. 도움을 받고 발전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꾸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폼을 다시 설정해요. 이걸 리폼이라 그래. 리폼. 리폼은 많은 분들이 수선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리폼의 깊은 뜻은 개혁입니다. 개혁.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더 발전시켜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뒤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기본 폼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다음 세대한테 요 순서를 거쳐서 전달을 하게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지 못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너는 어른이라고 했으나 형식적으로 학교에 보냈으나 걔가 습득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내용이 없다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폼이 없어. 디폼, 추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추상의 과정은 언제나 어린이, 애늙은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이런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달 체계와 따라가기,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버릇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버릇. 그리고 수행, 유니폼, 통일하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을 갖추고 갖춘 그릇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원 또는 구성원의 노릇을 한 뒤에 이것을 다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후대에 전한다. 그 단어를 무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릇이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버릇을 익히고 그릇을 만들어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한 차례 위에서 내려다보고 후대에 전하는 요 4단계의 과정이 선순환으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점점점 발전되고 그 발전된 최고의 높은 수준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그 앞에 아무도 없는 상태를 선진이라 그래요. 흔히들 2등을 제치면 1등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옵니다. 2등을 제치면 다시 2등이야. 그 앞에는 1등이 있단 말입니다. 1등을 제쳐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는, 즉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4단계가 있고 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식적으로 7개의 이 틀의 구조가 반복됨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거듭난다. 어른의, 선생님의 임무입니다.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의 의미는 제2사춘기의 가장 큰 무기가 교육인데요. 교육의 의미는, 교는 이게 문의효입니다. 문의효, 문의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의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자식에게 그대로 따라해라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자식이 그대로 따라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자식에게, 제자에게 전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니까 요거 칠복이란 말은 물리력, 강제력을 동원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틀에다가 그 아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아주 기초 단계예요.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표예요. 아까 무슨 폼이라 그랬죠? 유니폼. 유니폼으로 일단 틀을 맞춘 뒤에 그 아이를 길러요. 그걸 교육이라 그래. 기를 주기예요. 이 교육 단계의 목적은 지혜와 지식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갖추도록 독려하는 일, 물리력과 강제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예요. 대한민국 교육을
서양의 선진국들이 훌륭하다고 따라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런데 국내에 있는 교육의 관계자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걔한테 암기를 강요하는데 그게 왜 훌륭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알고 많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기본 틀이 갖춰져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격식을 내 몸에 익혀야 돼. 그것이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뒤에 그 아이가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게 잠재력을 열어주는 것도 교육의 의미에 포함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암기와 틀에 맞추는 것이 교육이 전부인 양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교육 자체를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서 좋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리력과 강제력이 요구되는 1차 단계가 있으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혜와 지식을 그 아이가 갖추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인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칠 교가 있고 또 하나 가르칠 교가 있어요. 같은 교자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가르칠 교라는 것은 너는 이 방향으로 나가라 라고 방향을 먼저 알려줘야 돼. 기본 틀을. 그래서 가르칠 교라고 하고 가르치다라는 말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라서 다른 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갈라서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얘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 그래서 뒤에 치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갈라서 방향을 전해줬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걔를 쳐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 그게 치다예요.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르치다가 합쳐져서 의미를 강하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교육이라고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갈라서 쳐서 그 아이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 아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걔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만드는 과정을 앞편에서 강조했던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이란 물어서 깨우치는 과정이에요. 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이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죠. 이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하우를 배웠으되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의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으로 너를 보낼게. 그래서 보낸 것이 학교고 학교는 물어서 깨우치는 곳이다. 그래서 학문의 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제2사춘기에 갖춰야 할 사고체계 수십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인식에 학교에 입학한 그리고 물어서 깨우치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줘야 될 사고체계 이것은 네가 꼭 몸에 지니고 머릿속에 이 틀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서 이것을 깨고 나와라 라고 할 기본 틀 이것이 끝없이 강조하는 인성의 기본 틀 7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많은 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위에 또 진학을 해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이 사회의 어른, 선생님, 리더분들께서 생애 주기별로 얘야, 너 이런 걸 갖추고 있니? 라고 질문만
몇 번 콕콕 꼬집어서 해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이 나이에 간절해요. 그분들 원망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누군가는 옆에서 던져주고 찔러주고 확인해주는 과정이 있었으면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내가 깨우치고 내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제 손자 녀석이 있는데 지금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얘기를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것 같으나 100%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위로 진학을 했을 때 그 위에 계신 저의 스승님들이 어른들이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수시로 물어보고 짚어주고 혹시 체크를 해주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끝도 없이 아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박완순 인성TV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2사춘기에 갖춰야 할 사고체계 7개의 기둥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과 인간의 일생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애주기별 인간의 일생이라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제2사춘기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가 왜 오늘 강요를 이렇게 하냐 하면 21살, 여자 28, 남자 24, 32 요 나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 정년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녀 결혼 나이 차이는 남자가 30살이 많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흔치 않아요. 여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요 나이가 우리 인간 생활에서의 결혼 정년기인데 요때 남녀 차이가 3살이에요. 21, 24. 요때가 28, 32, 4살이에요. 그래서 30살 차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좋으냐. 여자의 육체적 성숙과 정신체계 성숙이 남자보다 항상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21, 24 요 나이에 남녀가 정신연령이 비슷하고 28, 32의 나이가 됐을 때 남녀의 정신 성숙도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여대생들이 복학생 선배들을 좋아하잖아. 왜? 1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른들, 지도자분들이 지금 결혼 시기가 점점점 늦어져요. 이 21, 28, 24, 32 결혼 정년기는 인간의 몸이 남녀의 신체 조건이 이세를 생산하기에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시기예요.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어른들이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 시기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그들을 지원해 줘야 돼. 무엇 때문에? 건강한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한 이세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정책이 나와야 돼. 지원 제도가 나와야 돼. 무엇 때문에? 나라의 힘을 지켜가기 위한 절대적인 힘은 이세 생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좀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회를 리드한다는 정책을 세우신다는 어르신들,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제21편의 결론입니다.
인생 제2사춘기는 7, 8세에서 28, 32세까지고요. 인생의 그릇 형성 기간입니다. 이때는 인성 공식 전체를 여러분이 몸에 숙지하라 그랬으면 정말 좋겠으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만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폼을 숙지하는 기간이에요. 그 알려주는 게 누구의 임무냐? 부모님, 선생님, 이사대 어른의 임무예요. 가르침과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시기예요. 인생 의례 중 관혼상제 중에서 관례, 계례와 혼례 시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변형적 변태를 통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의 90% 정도가 완성되어서 남성, 여성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회로 나오는 기간이에요.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학 1, 2학년을 교양 과목이라 그래요. 교양 과목. 교가 가르칠 교예요. 뭐를 만들려고? 남자, 여자를 남성, 여성으로 만드는 것을 교라 그래. 그래서 기른다. 교양. 대학에 교양 과목이 있는 이유예요. 대학은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을 남성, 여성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과연 그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춘은 변태로 완성됩니다. 청춘은 진정한 거래적 변태를 완성하는 시기예요.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완벽하게 형성해서 그 캠프를 가지고 저 8,800고지를 올라갈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청춘입니다. 청춘에 대한 많은 표현 차차 공부를 하시죠. 부모, 선생님, 어른의 지도가 절대적이다. 관리의 계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학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변태를 만들어내는 책임자가 이 사회의 어른, 교육자, 그리고 사회를 리드한다는 장입니다. 즉 사회가 교육 내용과 전파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전쟁 시 영웅은 많은 적을 제거함으로 탄생되죠. 그러나 평화 시에는 주변에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부모님이 전하는 생활 속 지혜, 선생님이 전하는 가르침과 가르침, 사회 어른이 보여주는 품격 있는 본보기,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또한 영웅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입니다. 박완선 인성TV가 여러분을 영웅으로 모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고맙습니다.